예, 이번 시간에 우리 성실신고 확인 제도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룹별. 자,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에서 도소매, 제조건설, 부동산, 임대 대표적인 업종이죠. 자, 해당 연도, 당해 연도 수익 금액 갖고 따집니다. 15억 이상, 7억 5천 이상, 7억 5천 이상, 5억 이상일 때 그러니까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은 환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도 발생된 금액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고, 별표 3의 3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중에 사업 서비스 업종은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이 됩니다. 자, 둘 이상의 업종 겸용 시에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 금액을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관련되는 수익금액도 마찬가지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발생한 수익금액은 제외하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판정 사례가 되겠습니다. 과세기간별 수익금액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조업 8억이다. 2020년 5월 달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라고 하면 제조업 7억 5천 이상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하고 상관없이 성실 대상이 됩니다. 제조업 6억이다. 전년도 20억이다. 전년도 수익 금액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죠. 7억 5천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자, 제조업 6억이고 7월 1일에 중도 법인 전환할 때까지 수익 금액이다라는 거고요. 전년도 6억 원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7억 5천 미만이기 때문에 법인 전환 시 환산하지 않습니다. 이가 대상이 아닌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매업이 12억이고 제조업이 2억입니다. 단순 합치면 14억이 되죠. 기준금액, 주된 업종이 도매업이기 때문에 도매업 기준금액 15억에는 아직 안 됩니다. 근데 이걸 환산해야 되겠죠. 도매업 수익금액 12억 플러스 도매업 환산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제조업 2억 원, 2억 원 곱하기 7억 5천 분의 15억 하게 되면 16억 1억 원으로 기준으로 계산할 때 16억이 나옵니다. 그럼 대상이 됩니다. 여기가 1억 원이 돼야 되겠네요. 어쨌든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음식점 6억, 부동산 임대업 1억이다. 단순히 합치면 음식점은 2번 그룹, 도매업은 1번 그룹이죠.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합치면 7억이죠. 근데 환산으로 적용하면 음식점 6억, 그러니까 1억 곱하기 5분의 7.5 하면 7억 5천입니다. 그죠? 7.5억이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자, A 사업장 3억 2억, B 사업장 2억 2억이다 라는 겁니다. 단독 사업장이죠. 단독 사업장일 때는 제조업은 제조업끼리 전부 다 합치고요. 도매업은 도매업끼리 전부 다 합칩니다. 5억 대 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조 5억, 제조 환산은 4억 곱하기 15분의 1.5 하면 7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체 합치면 9억이죠. 9억인데 제조업이 주된 거기 때문에 단순 합쳤을 때는 9억이기 때문에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7억 5천 이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환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제조 환산 수익금액이 4억에서 2억으로 줄어버렸죠. 그래서 7억밖에 안 되니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에 A 사업장, B 사업장 있습니다. 도매업 10억이고요. 부동산 임대 2억입니다. 두 개 합치면 12억인데 이건 환산으로 들어가면 주된 게 도매업이니까 10억 플러스 2억 곱하기 5분의 15 하게 되면 3배수 늘어나니까 16억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 A 사업장 공동사업장으로 2분의 1이다. 서비스업 6억이다 라고 해서 공동사업장은 개인 지분과 무관하게 별도로 판정하시면 됩니다. 개인 지분과 상관없이 서비스업종 3번 그룹이니까 5억 이상이니까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업장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공동사업장,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되는 거 하나가 있고 제조업이 있습니다. 단독사업장이 있네요. 이 경우에 공동과 단독은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개인 지분과 별도로 판정하고요.
단독 사업장은 또 별도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독 사업장 제조업 7억 5천 미만 임대 관련되는 부분 둘 다 대상이 아닙니다. 자, 공동 사업장 부동산 임대 4억, 제조 9억입니다. 자, 이 경우 공동 사업장은 무관하게 판단해서 미만이니까 대상이 아니고요. 단독 사업장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느냐? 공동 사업장의 구성원이 그러니까 A와 B가 있다. 단독 사업장 대표자가 A다라고 하면 A는 공동 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 금액하고 성실 신고 확인서 첨부해서 단독 사업장 수익 금액하고 신고하면서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B는 분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B는 B대로 알아서 신고하면 됩니다. 5월 달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자, 10번에 음식점 폐업했고요. 도매업 새로 시작했습니다. 두 개 합치면 단순 합치면 11억이 되죠. 음식점 수입이 주 수입이고요. 그러니까 환산하게 되면 2.5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8.5억 원. 그래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당해연도 수익 금액은 연환산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별 지분과 상관없이 사업장별로 별도로 판정합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자 범위 및 신고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확인자는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한다.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 선임신고는 폐지됐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연장은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연장의 전조조건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확인서 제출했을 때 연장이 됩니다. 만약에 미제출했을 때는 미제출 시에는 연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연장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60%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20만 원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 세액공제를 해준다라는 의미는 성실신고 확인을 그러니까 그 납세자의 자금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부 자금으로 이거 해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공동사업자는 세액공제 어떻게 받을 거냐? 구성원별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구성원별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구성원별로. 그 다음에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해줍니다. 과거에는 전부 제출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일부, 예를 들어서 A 사업장과 B 사업장이 있는데 A는 제출을 하고요. 그죠? 제출을 하고 B는 미제출이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 같은 경우에 금액이 작을 때 추계로 신고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아예 적용을 못 받는 거였는데 지금은 제출한 사업장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20만 원 한도로 적용을 해주는데 세액공제가 2월 될 때는 2월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한 자는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15%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요. 난임시술비 20% 적용받습니다.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12%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도는 월세액에 750만 원 한도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농특세나 최저한세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시의 불이익입니다. 자, 성실신고 미제출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5%의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미제출 가산세 적용되면서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에 큰 금액과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죠. 과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 성실신고 미제출하게 되면 무조건 적용을 5%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 확인을 잘못하게 되면 징계 사항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재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서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제 636페이지에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범위에서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 기간에 대한 부분인데 해당 과세 기간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 예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금액의 수익금액은 그 수익금액은 세법상 총수익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판매 장려금이라든가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뭐 이런 간주입금,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포함한다라는 내용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국고보조금과 관련되는 뭐 이런 부분들 보조금 수입이 있을 때 이것도 포함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업종, 기타 업종의 분류, 약국이나 관세사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에 부동산 임대 결손금만 과다 신고한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 추징 여부 판단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과다 신고했을 때 추징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결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는 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결손금을 수정 신고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소득금액에서 경정된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징 여부에 대한 10% 룰인가요? 그 부분을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용 보시면 644페이지에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좀 빠졌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어봅니다. 자, 추정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하냐라는 부분인데 교육비 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학사, 석사 통합과정인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자녀의 학비, 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하냐라는 건데 대학원이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과 관련되는 실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에 성실신고 확인서 선임신고서입니다. 공제감면 성실 지방세 쪽에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가 있습니다. 선임제도는 이미 폐지가 되었지만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성실 확인 대상자 백두산에 대한 정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수익금액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자, F2번 눌러서 그러니까 코드로 조회를 해보시면 회사 코드 도움에서 백두무역이라든가 백두무역 주택임대, 백두무역 상사 관련되는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선택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 업종 코드 있고요. 수익금액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죠. 5억 원이고요. 분류는 1번 분류, 2번, 3번 업종 코드를 그러니까 분류로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번 분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F2번 눌러서 102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02번 주택임대 관련되는 부분, 주택임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소득이 5천만 원이 있다. 5천만 원 이렇게 등록하고 임대는 3번 코드죠. 3번 분류로 하게 되면 환산 금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는 금액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2번 눌러서 1111번 코드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 금액을 예를 들어서 2억 원이 있다. 2억 원이 있는데 제조업으로 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공동사업장이고 성실로 확인이 됐죠. 합치니까 환산하니까 7억 5천이 나옵니다. 수익금액. 총 수익금액은 7억 5천인데 환산은 7억 7천5백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용으로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는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7번에 분류라고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업종 분류를 정확하게만 적용을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환산 수익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계산기로 계산하면서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648페이지에 성실신고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확인서는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두무역상사 제출하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세무사 그러니까 이름 넣고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마지막에 등록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주요 항목 명세서라든가 특이사항 기술서 사업자 확인사항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하는데 수수료를 500만 원 지출했다. 비용이 500만 원 들어갔다라고 하면 500만 원 입력하면 60%에 해당되는 300만 원이고요. 거기에 120만 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20만 원 신청하시게 되면 자, 요 내용이 우리 소득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50페이지에 성실신고 관련해서 주요 항목 명세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항목 명세서 클릭하셔 갖고 작성을 하는데요. 주요 항목 명세서는 주요 사업 내용, 수익 금액 검토, 필요 경비 검토, 기타 사업용 계좌 관련되는 부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주요 사업 내용에는 주요 사업 내용과 주요 유형자산과 차입금에 대한 정보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업장 현황에 대한 정보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데이터 반영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요 사업 내용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데이터 반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매입 매출 전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금액들을 최대 5가지, 5곳을 해서 그러니까 반영을 해줍니다. 매입처도 마찬가지로 F12 통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소매점 등 매출처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인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분을 1거래처로 간주해서 반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탭에 주요 유형자산 차입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면 계정 과목에 건물, 기계장치, 비품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건당 금액 기준으로 5천만 원 이상인 자산에 대해서 자동으로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입금과 지급이자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차입금 계정이 있고요. 단기 차입금, 외화 장기 차입금 있는데 선택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외화 차입금 관련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4억 8천이고 만약에 외화 차입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외화 차입금이라고 해서 정보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외화 차입금 거래처는 우리은행이고요. 차입 용도는 수입대금입니다. 수입대금 결제용이다. 결제용이고 금액은 1억 1천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때 이제 금액을 입력을 하실 때 조심하실 거는 F3번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단위로 잘라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 입력하게 되면 원 단위로 입력했는데 여기가 1,000단위로 되어 있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이자 금액은 1,250만 원 나갔고요. 1,250만 원 나갔고, 그러니까 외화 차입금과 관련해서는 760만 원, 2,000원 나갔습니다. 차입 일자 2014년 5월 06일이고요. 상환 아직 안 했고요. 차입 일자 2020년 5월 20날 차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금액 검토 쪽으로 갑니다. 수익금액 검토 쪽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익금액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무조정 서식 중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와 유사하게 재무상태표상의 수익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과의 차이를 파악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의 총수익금액과 일치되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은 그렇지만 이 경우에 조정 후 수익금액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무조정 전에 재무상태표상의 수익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이 나는 부분, 부가가치세법과 차이 나는 부분은 판매장려금이나 선수금과 관련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판매장려금, 선수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 원인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 정빈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부분 차이가 날 수 있죠.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 뭐 이런 부분이 없는 매출이 있습니다. 즉 거의 대부분은 이제 직수출과 관련되는 부분일 텐데요. 직수출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차이원이 직수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번에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신고사항 검토표 관련해서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 관련되는 봉사료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내용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 검토 넘어가고요. 세 번째 필요경비 검토 부분입니다. 필요경비 검토는 손익현황,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원가현황, 표준 원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손익현황은 F2번,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관련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때 적격증빙 수치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쭉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정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작성합니다. 그렇게 손익현황을 작성하고 2번에 표준손익 계산서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적격증빙 수치한 것과 미수치한 것, 정빙불비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은 정빙불비가 아니고 우리 자료에서는 경조금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죠?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정빙불비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격증빙 외의 정빙을 수치했다. 100만 원 수치한 거 있는데 이 부분은 가산세 대상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단기 계상액과 정빙계에서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 계상액은 11071인데 3만 원 이하 금액 150이고요. 적격증빙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000원이기 때문에 차이 금액이 발생하죠. 그 차이 금액에 대해서 하단 부분에 9,921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9,921원 이런 부분을 입력을 해서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정빙 관련되는 부분들을 신용카드 쓰느냐 안 쓰느냐 다 분류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작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처리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원가 현황도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매입자료 전부 다 신용카드 받은 부분이고요. 보험료 여비교통비 관련되는 부분 적격증빙 받았고 접대비 적격증빙 수치했고요. 외주가동비 없고 기타 경비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확인들을 다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원가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적격증빙 수치 여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자, 수선비 관련해서는 지금 차액 부분 내용이 안 나오고 있죠. 적격증빙 받았으면 받은 대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15,000. 그 다음에 소모품비 그러니까 7874 다 이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차료 관련되는 부분 세금 계산서 다 받았다라고 하면 적격증빙 받은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처리를 하시고요. 보험료 예외사항 있고요.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정빙불비가 없도록 정리를 해주시고, 자, 표준손익계산서 하단 부분에 있는 지급 급여와 관련되는 부분과 표준 원가 명세서에 있는 급여와 관련되는 부분 지급 명세서 제출 금액과 서로 비교해서 차액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사업용 계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3만 원 초과 미수치 관련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까 정빙불비로 나타났던 부분인데 이 부분 일반 경조사비로 나온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과 관련되는 거래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의 거래가 있거나 또는 대표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법인과의 거래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주시고요. 인건비 중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건비 내용이 있으면 지급명세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미리 등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행 현황과 관련해서 F12 관련해서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차량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업용 계좌는 개설된 정보를 통해 갖고 반영을 해주시는데 기초잔액과 기말잔액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은행 코드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자신고 되지 않습니다. 자, 요것과 관련되는 사업용 계좌는 자료가 어떻게 반영이 되냐 하면 반영되는 부분들은 우리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금융자료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거래처가 있는데요. 자, 그 부분 한번 보시면 회계관리 쪽에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 있습니다. 이 거래처 등록에 금융기관이라고 있죠. 금융기관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사업용 계좌 여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만 자료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은 차량 번호, 배기량 다 등록하시고 보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용도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주요 항목 명세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 주요 항목 명세서 작성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세 번째 있는 필요경비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원가 명세서에 있는 정보가 적격증빙 수치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또 가공경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액 검토에서 수익금액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있는 수익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의 차이 원인은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금 매출을 누락한 게 있다면 그러한 누락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해달라는 의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항목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는 수익금액 검토와 필요경비 검토 이 두 가지 서류가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서류가 그러니까 잘못되고 오류가 났을 때에는 그러니까 확인자가 징계를 먹게 되는 그런 문제가 불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저장하시고 개인 조정에서 그러니까 특이사항 기술서로 갑니다. 특이사항 기술서 가셔갖고 자, 사업 현황, 수익금액, 정보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이사항 작성을 하시고요. 인건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 뭐 여러 가지 계정 과목별로 특이사항 그러니까 확인하면서 이상한 점이 있다면 다 기록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659페이지에 사례로 그러니까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배우자 인건비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부분 기록을 하시면 좋겠죠. 포함되어 있는데 격리 업무 수행 중이다. 실제 일을 하고 있다면 수행 중이다. 뭐 이런 부분을 기록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 현황은 간략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제조업이고 그러니까 전기 예를 들어서 뭐 전기 통신 관련되는 부품 생산업체다. 부품 생산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적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린 부동산 임대업도 있다. 부동산 임대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기록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액은 어떻게 된다. 수익금액은 대부분 수출로 구성이 되며 국내 매출도 일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편하신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어 주시고요. 특이사항 기술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자 현황 확인사항입니다. 사업자 확인사항입니다. 사업자 확인사항은 공통과 업종별 탭이 있는데요. 매출 채권의
잔액과 거래처 잔액이 일치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사업자 확인사항으로 전부 예로 선택을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고 시 수익금액 누락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비용이 없다. 뭐 이런 확인사항을 전부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사항은 반드시 사업자한테 직접 확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로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니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아니오로 선택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성실신고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신고 유형은 8번 성실신고 확인이 되겠고요. 성실신고 확인이 되겠고 백두무역상사의 신고 유형 40번 자료 불러오시면서 신고 유형은 신고 유형은 자기조정이 아니고요. 성실이 되겠죠. 14번 성실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